1조 6천억 원대의 금융피해를 입히고 스타모빌리티 자금 1,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라임 자산운용 사태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김 회장은 정치권과 검찰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됐지만 법원에 의해서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록을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기록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법원을 믿어왔고 기록을 보고 기록에 나타난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밀항에 의심이 있어서 통신자료 제공 요청했지만 그것마저도 기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는 구속에 또는 영장 발부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기각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은 우리는 그건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것까지 예상했었으면 당연히 보석 취소했겠지 라고 하는 말로 늘 덮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법원이? 요건을 놓고 그동안 있었던 많은 피고인의 행적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석이 이루어지고 여러 차례 보석 취소 청구를 하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밀항을 시도하는 정황이 있어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도 기각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태원 참사를 두고 그러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여러 징후들이 여러 단계에서 있었지만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국민들은 참혹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김봉현 회장이 이렇게 도주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밀항을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황이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드러났지만 그때마다 법원은 눈 감았습니다. 그저 하루에 몇십 건씩 올라오는 그런 신청 사건 하나로 보고 1조 6천억 원대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성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 피고인이 도주한다면, 그래서 이 사건이 묻힌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릴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몇십 건의 신청 사건 중에 한 사건이고 내가 법정에서 들어가서 매일 대하는 수많은 피고인 중에 한 명, 2분 3분 만에 지나가는 그 피고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했던 것이 저는 이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제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했습니다. 기록에 따라서 재판했습니다. 저는 기록을 보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법부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국민들을 2번, 3번 울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조 6천억 원대의 금융피해를 입히고 스타모빌리티 자금 1,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라임 자산운용 사태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김 회장은 정치권과 검찰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됐지만 법원에 의해서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김 회장이 체포되기 전에 몇 개월간 계속 도주를 했었고요. 밀항까지 시도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런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답변 드릴까요? 예. 예. 하여튼 결과적으로 지금 도주의 결과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석할 때 이제 그 보석 조건으로 이제 전자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이제 그 장치를 부착을 하고 그 위치 파악을 하는 것으로 그 조건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그 집행은 그 보호관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거를 이제 끊고 이제 도주한 사태까지 생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장님, 사건- 그런데 예,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수개월 동안 도망 다니다가 밀항까지 시도했던 사람, 위치 조작 장치를 부착한다고 해서 지금 이 결과와 같은 사태가 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 집행의 책임, 감독의 책임은 다른 기관에 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알 바 아니고, 우리는 기록을 가지고 판단을 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했고, 늘 그게 법원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기록을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기록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법원을 믿어왔고 기록을 보고 기록에 나타난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보석 취소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밀항에 의심이 있어서 통신자료 제공 요청했지만 그것마저도 기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는 구속에 또는 영장 발부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기각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구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가 범죄의 중대성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범죄가 중대한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 당연히 도주의 우려도 있고, 이전에도 밀항까지 시도했던 사람이 위치적 장치 정도야 끊고 도주하리라는, 그래서 다시 밀항을 시도하거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은 우리는 그건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것까지 예상했었으면 당연히 보석 취소했겠지라고 하는 말로 늘 덮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법원이? 그러니까 오늘 기사에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장과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모든 판사들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하고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에 있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이렇게 변호사와 재판장의 고교 동문 관계까지 논해가면서 그 결정의 객관성을 의심한다면 다른 판사들이 다른 그 많은 사건에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결정을 하고 판결한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신뢰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건을 놓고 그동안 있었던 많은 피고인의 행적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석이 이루어지고 여러 차례 보석 취소 청구를 하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밀항을 시도하는 정황이 있어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도 기각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태원 참사를 두고 그러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여러 징후들이 여러 단계에서 있었지만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국민들은 참혹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김봉현 회장이 이렇게 도주하고 그다음에 지금 밀항을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황이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드러났지만 그때마다 법원은 눈 감았습니다. 그저 하루에 몇십 건씩 올라오는 그런 신청 사건 하나로 보고 1조 6천억 원대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성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 피고인이 도주한다면, 그래서 이 사건이 묻힌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릴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몇십 건의 신청 사건 중에 한 사건이고 내가 법정에서 들어가서 매일 대하는 수많은 피고인 중에 한 명,
2분, 3분 만에 지나가는 그 피고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했던 것이 저는 이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기각 결정, 그리고 그 이전에 보석 결정으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발 이제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했습니다. 기록에 따라서 재판했습니다. 저는 기록을 보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법부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국민들을 2번, 3번 울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차관님, 지금 도주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수배를 통해서 경찰과 함께해서 지금 열심히 그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